단 몇 주 뒤 XRP를 둘러싼 시장의 판도가 통째로 뒤바뀔 핵심 카운트다운이 이미 시작되었거든요. 이 영상에서는 여러분이 지금껏 놓치고 있었던 XRP의 진짜 가치와 왜 지금이 가장 완벽한 매집 기회인지 그 근거를 명확한 온체인 데이터로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영상은 끝까지 보시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투자 전략이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XLS 65와 66이라는 두 개의 신규 개정안, 클래러티 액트라는 규제 정면 돌파, 그리고 스팟 ETF로 흘러드는 수십억 달러 규모의 기관 자금까지 이 세 개의 축이 어떻게 XRP를 재평가시키는지 지금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먼저 살펴볼 핵심 데이터는 XRPL 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온체인 움직임이에요. 최근 공개된 리포트에 따르면 XRPL의 새로운 개정안인 XLS 65와 XLS 66이 통과될 경우 XRP를 팔지 않고도 자산을 활용해 수익을 창출하는 금융 모델이 본격화되죠.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주목해야 할 것은 단순한 기술적 업데이트가 아니에요. 이건 XRP 생태계 전체를 기관 자본이 흘러들어올 수 있는 통로로 재편하는 사건이거든요. 리플랩스와 리플렉스는 이 두 개정안을 이미 상용화 직전 수준으로 다듬어 놓았고 밸리데이터 커뮤니티도 리플렉스가 공개한 개발자 문서와 감사 리포트를 참고하며 활성화 시점을 조율하고 있어요. XLS 65는 싱글 에셋 폴트라 불리는 온체인 금고 구조를 규격화합니다. 한 자산만 담아두면서 예치자 몫을 자동으로 계산해주는 컨테이너인데요. 리플과 리플렉스가 20만 달러 규모의 보안 바운티까지 걸어두고 형식 검증을 마친 프로토콜이에요. 즉, 여러분이 XRP를 볼트에 넣어두기만 하면 별도의 거래소나 중개인을 거치지 않고도 자산 그 자체가 온체인에서 수익을 만들어내는 구조가 열리는 거죠. 볼트 안의 자산은 RUSD, 기업이 발행한 스테이블 코인, 심지어 토큰화된 미국 국채까지 다양한 자산과 매칭될 수 있고 예치자는 지분 비율만큼 이자를 자동으로 받아가는 방식이 되고요. 은행이나 브로커 없이 코드가 신뢰 계층 그 자체가 되는 구조라고 보시면 정확해요. XLS 66은 여기에 실제 대출 로직을 얹어놓은 표준이에요. 대출 조건 생성, 원금 지급, 이자 누적, 상환 정산까지 전 과정이 XRPL 코어에서 실행됩니다. 최근 밸리데이터 투표 진행률은 35개 주요 노드 중 20%를 넘어섰고 최종 관문인 28표를 향해 조금씩 다가가고 있어요. 참고로 28표를 확보한 뒤 이 상태를 2주 동안 유지해야 정식으로 활성화되기 때문에 통과 시점은 시간의 문제일 뿐 방향성 자체는 이미 정해진 흐름이라고 봐야 해요. 통과 순간 XRPL은 기관용 크레디트 인프라를 코어 레벨에서 지원하는 최초의 결제 특화 체인이 되죠. 자, 이게 왜 폭발적인 촉매인지 짚고 넘어갈게요. 지금까지 XRP는 팔지 않으면 아무 소득도 없는 정적 자산이라는 이미지가 강했어요. 그런데 XLS 65와 66이 살아나는 순간 XRP가 곧바로 담보 자산으로 전환되고 그 담보 위에서 RUSD나 다른 온체인 자산을 빌려 운용할 수 있죠. 즉, 팔지 않고도 유동성이 생기고 그 유동성을 다시 매집에 재투입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이번 개정안 인프라 위에는 이미 히든로드 같은 프라임 브로커, 지역 소매은행의 커스터디 서비스, 그리고 유럽과 아시아 자산관리사가 파일럿 라인업을 걸어두고 있어요. 리플이 진작에 확보해놓은 결제 회랑과 라이선스 네트워크가 온체인 유동성과 연결되는 순간 시장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소매 트레이더가 아니라 기업 재무팀과 커스터디 데스크가 주도하는 무대로 넘어가게 되죠. 다음으로 우리가 깊게 파고들어야 할 부분은 제도권 금융이 왜 XRP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이유예요. 지난 5월 14일 미 상원은행위원회를 15대 9로 통과한 클래러티 액트는 하원 통과에 이어 상원 본회의 표결만 남겨두고 있어요. 통과 정족수는 60표인데요. 현재 필요한 민주당 지지가 두어 표만 확보된 상황이라 8월 상원 휴회 전통과 여부가 시장 최대 이벤트로 떠올랐죠. 클래러티 액트가 통과되면 XRP는 상품 지위가 연방법으로 못 박히게 되고 SEC와 CFTC, 사익관할 다툼이 종결됩니다.
지금까지 기관 자금이 진입을 미룬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 법적 회색지대였거든요. 폴리마켓 기준 2026년 내 통과 확률이 43%로 매겨져 있는데 시장은 통과 시점을 앞두고 이미 저평가된 XRP부터 조용히 사모으는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실제 자금 흐름을 살펴보면 이 스토리는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골드만삭스는 2025년 4분기 13F 공시에서 스팟 XRP ETF 지분 1억 5,300만 달러 규모를 잡고 있었는데 이는 전체 상위 30개 기관 보유고의 무려 73%에 해당하죠. 이 스팟 ETF는 이미 비트와이즈, 프랭클린, 그레이스케일, 21쉐어즈까지 총 4곳에서 상장되어 자리를 잡았어요. 골드만이 1, 4분기에 포지션을 줄였다는 뉴스가 있었지만 이는 재조정이지 이탈이 아니고 오히려 이 매물을 다른 대형 기관과 리테일이 조용히 흡수하고 있는 그림이에요. 아직 블랙록은 공식 ETF를 제출하지 않았는데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뒤늦게 진입하는 순간이 두 번째 폭발 구간이 될 가능성이 크죠. XRP가 특히 매력적인 이유는 CBDC, 연동성과 ISO 2002 인프라 정렬성 때문이에요. 스위프트는 2016년까지 전 세계 결제의 90%를 ISO 2002 이 기준으로 이전한다는 목표를 내걸었고 리플은 이미 300개 이상의 은행과 이 표준에 맞춘 결제 도구를 세팅해 두었어요. XRPL 자체가 초당 약 1,500건을 처리하면서 3초에서 5초 만에 최종 정산을 마치는 성능이라 국가 간 결제 표준으로 자리 잡는 순간 XRP는 브리지 자산으로서 유동성 허브 역할을 하게 될 거예요. 특히 아시아와 남미의 소규모 통화 조합에서 XRP가 브리지로 쓰이면 각국 CBDC 사이의 환전, 마찰이 사실상 사라지게 되고요. 여기에 알로에스디라는 강력한 파트너까지 더해져요. 알로에스디는 리플이 직접 발행하는 달러, 페그 스테이블 코인으로 현금과 미국 국채로 완전 담보되어 있고 XRP-L 위에서 초단위 정산이 가능해요. 알로에스디가 결제 안정성을 잡아준다면 XRP는 유동성과 초고속 정산이라는 역할을 맡아 자연스럽게 트래픽이 늘어나는 구조가 되죠. 두 자산이 한 체인 위에서 시너지 낼 때 발생하는 온체인 수수료 수요가 곧 가격 지지의 밑돌이 됩니다.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흐름이 하나 더 있어요. 바로 RWA라 불리는 실물자산 토큰화의 급행창이에요. 미국 국채, 사모대출, 부동산 유동화 상품이 온체인으로 옮겨오는 흐름 속에서 XRPL은 이런 자산들을 네이티브 수준에서 발행하고 유동화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결제 특화 체인이에요. XLS 65와 66이 통과되는 순간 RWA가 담보 자산으로 바로 대출 시장에 편입되고 이 파이프라인 자체가 매 초마다 XRP 수요를 만들어내죠. 보스턴 컨설팅은 RWA 시장이 2030년까지 16조 달러 규모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는데 이 시장의 결제 백본을 어느 체인이 쥐느냐가 곧 향후 10년 크립토 판도를 결정한다고 봐도 무리가 없어요. 숫자로도 다시 확인해 볼게요. 산티멘트 온체인 데이터에 따르면 10만에서 1억 XRP를 보유한 지갑들이 최근 5주 동안 보유량을 2.8% 늘렸어요. 반대로 0.01 XRP 미만을 가진 초소액 지갑은 같은 기간 5.2%나 줄었죠. 특히 지난 반년 사이 100만 XRP 이상을 보유한 밀리언 웨일 지갑이 42개나 새로 생겨났어요. 지난 6개월 동안 거래소 지갑에서 콜드 월렛으로 빠져나간 XRP 순 유출량이 4억 개를 훌쩍 넘겼고 이는 매도 준비가 아니라 장기 보관을 위한 자금 이동으로 해석하는 게 맞아요. 가격이 지지부진할수록 큰손이 매집하고 개미가 털리는 전형적인 사이클 저점 신호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추가로 짚어야 할 것은 현재 XRP 가격이 1.06달러 부근에서 형성 중인 두꺼운 매집 벨트예요. 1달러부터 1.06달러 구간에서만 약 8억 3천만 개의 XRP가 손바뀜을 했고 이 구간이 무너지지 않는 이상 하방 리스크는 제한적이에요.
지난 6월 말 잠깐 1달러 근처까지 밀렸다가 곧바로 매수세가 붙었다는 점에서 시장은 이미 이 가격대를 관성 저점으로 인식하고 있어요. 반대로 1.2달러가 뚫리면 다음 저항은 1.25달러 구간이지만 그 위는 한동안 매물 공백이라 상승 각도가 매우 가파를 수 있죠. 많은 분이 가격 정체에 답답함을 느끼시지만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지금은 세력이 개미 물량을 마지막으로 흡수하고 있는 매집 단계예요. 기술적으로 1달러가 1차 지지선으로 매우 견고하게 작동하고 있으며 머지않아 1.2달러 저항선을 돌파하면 2달러를 거쳐 3달러까지는 무난하게 도달할 것으로 보고 있죠. 특히 3달러 위쪽으로는 2025년 여름 사이클 고점 3.65달러까지 이렇다 할 매물벽이 없어서 한번 돌파 흐름이 잡히면 반달안의 사이클 고점을 다시 밟는 시나리오도 충분히 가능해요. 스탠다드 차타드는 연말 타깃을 2.8달러로 제시했지만 온체인 대출 시장이 실제로 열리면 12달러 시나리오까지 여는 전문가 분석도 잇따르고 있어요. 만약 3달러 저항을 뚫어 사이클 고점을 다시 밟는다면 그때부터는 스탠다드 차타드가 언급했던 8달러 시나리오와 온체인 대출 로드맵이 결합돼 시장 심리가 완전히 낙관, 국면으로 전환될 수 있죠. 중요한 점은 XRP를 팔지 않고 담보대출을 통해 복리 운용을 할 수 있는 온체인, 금융 도구들이 곧 출시된다는 사실이에요. 예치한 XRP를 담보 삼아 RUSD를 빌리고 그 RUSD로 다시 XRP를 추가 매수하는 레버리지 매집 사이클이 이제 코드 레벨에서 지원되는 거죠. 즉, 지금의 가격은 향후 다가올 폭등장에서의 수익률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기준점이라 지금 물량을 놓치면 뒤늦게 훨씬 비싼 가격으로 다시 사야 하는 상황이 옵니다. 온체인 데이터가 가리키는 결론은 단 하나예요. XRP는 이제 곧 거대한 상승의 파도를 마주하게 될 겁니다. 즉, XRP의 대폭등은 이제 시간 문제란 얘기죠. 따라서 지금 우리는 곧 시작될 XRP 대폭등장에서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현저히 저평가된 XRP를 꾸준히 분할 매수하면서 우리 포트폴리오의 XRP 비중을 조금씩 늘려가야 해요. 클래러티 액트 표결, XLS65 통과, 신규 ETF 등록, 이 세 이벤트가 겹치는 순간을 놓치지 마시고 지금부터 미리 준비해 두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런 장세에서 어떤 코인을 주목해야 인생 역전 마지막 기회를 잡을 수 있을까요? 도지코인은 무려 400만 % 급등했고 시바이누는 단 1년 만에 9억 배나 성장했죠. 실제로 만원 투자하신 분은 20억 원을 벌었고 900만 원 투자자는 400일 만에 7조 원을 만들었습니다. 빚이 있거나 노후가 막막한 우리 서민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가 온 시기인 거죠.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단돈 10만 원으로 7억 원 이상 수익 가능성이 있는 급등 효율 뛰어난 투자처를 얻게 되실 거예요. 많은 분들이 코인 시장이 이미 너무 올랐다 생각하시죠? 단언컨대 아직 시작조차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법과 제도가 정착되지 않은 완벽한 초기 시장이기 때문이에요. 현재 전 세계 인구 중 깨어있는 단 4%만이 코인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 안에는 미국 재무부 장관, 상무부 장관,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과 일가 모두가 포함되어 있죠. 스마트 머니, 즉 기관 투자자들은 이 시장의 완벽한 초기 단계를 파악하고 기회를 선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급등할 테마는 무엇일까요? AI, CBDC, RWA, 같이 이미 모든 유튜버가 추천하는 테마에서는 관심을 거두세요. 우리는 시가총액 3위 리플이 대체하려는 스위프트, 그리고 ISO 2002라는 차세대 표준 코드에 주목해야 합니다. 리플만으로는 큰 수익이 어렵기에 리플을 축적하면서 동시에 생태계에 저평가된 수혜주에 분산 투자해야 하는데요. 제가 추적한 결과 리플 관련 코인 평균 수익률은 무려 847%였습니다. 사로스는 3개월 만에 13,000% 급등해 100만 원을 1억 3천만 원으로 만들어줬고 코엄 역시 한 달 만에 580%, 플레이어 네트워크는 2달 만에 500% 대폭등을 보여주었죠. 리플과 기술 연결고리가 있는 프로젝트일수록 독립적 급등을 보여주고 있어요. 스위프트는 200개 이상 국가에서 하루 5천만 건의 국가 간 송금을 처리하는
국제 금융 시스템의 표준으로 무려 50년 넘게 군림해 왔습니다. 하지만 복잡한 중개은행으로 인한 높은 수수료, 며칠씩 걸리는 처리 속도는 디지털 시대에 전혀 부합하지 못하고 있죠.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새 표준 코드 ISO 2002가 전면 도입되고 있는데요. 핵심은 블록체인 기술을 공식 수용한다는 것, 그리고 이 시스템의 리플 네트워크가 단독으로 채택되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ISO 2002가 전 세계 사용되는 2026년 11월 22일이 도래하면 리플 네트워크가 스위프트를 점진적으로 대체하며 하루 5천만 건 거래를 처리하는 시나리오가 현실화되는 거죠. 여기에 또 다른 거대한 경쟁, 스테이블 코인 패권 전쟁도 있어요. 현재 중국계 테더가 시장의 70% 이상을 독점, 200조 원 중 140조 원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테더가 보유한 미국 국채가 독일이나 일본보다 많죠. 트럼프 행정부가 가만히 있을 리 없겠죠. 미국은 스테이블 코인 법안에 서명하며 100% 투명한 미국산 디지털 달러를 만들고 있는데요. 이 미국산 스테이블 코인이 글로벌 통용되려면 리플의 송금 네트워크가 핵심 역할을 하게 되고 관련 시장은 2028년까지 4천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 전망됩니다. 자, 이 두 변곡점에서 리플 생태계의 폭발적 성장이 예상되지만 시가총액이 무거운 XRP만으로는 시바이누 이상 수익률은 어려운데요. XRP의 보조 역할을 하며 급등할 숨겨진 코인에 소액 분산 투자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 코인은 스위프트 구시대 데이터를 해독해 리플 네트워크에 재조립하고 XRP 원장 진입로에 방어막을 구축하며 양자 컴퓨팅 시대 보안까지 책임지는 유일무이한 자산이죠. 송금 테스트도 완료된 상태이고 ISO 2002 도래 시점에 이 코인이 XRP보다 무려 70만 프로 이상 급등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됩니다. 단돈 1만 원이 7천만 원, 20만 원이 7억 원 이상이 될 수 있는 거죠. 현재 이 코인 가격이 얼마냐고요? 믿기 힘드시겠지만 단돈 0.05달러, 우리 돈 약 70원에 불과합니다. 아직 빛을 보지 못한 원석과도 같은 존재예요. 저도 종목 이름을 영상에 직접 띄우고 싶지만 저의 정보가 유료 정보방에서 무단 판매되는 안타까운 일이 있어 부득이 공개는 못하고 있는데요. 이 기회는 오직 저를 믿고 함께 해주시는 구독자분들만을 위한 선물입니다. 화면 조회수 옆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파란색 구독자 100% 무료 정보 혜택 받기 링크가 보이실 거예요. 클릭 후 간단한 설문에 응답하시고 전송 버튼만 눌러주시면 남겨주신 연락처로 최대한 빠르게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컴퓨터로 시청 중이신 분들은 영상 아래쪽 동일한 링크에서 신청하실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께 절대 금전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저를 사칭해 금전 요구하는 사람 있다면 즉시 차단하시고 신고해주세요. 제가 바라는 건 딱 하나, 구독과 좋아요,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투자하실 때는 반드시 일상생활에 지장 없는 소액으로만 여유롭게 접근하시고요. 다시 없을 기회의 장인 2026년 코인 시장에서 우리 구독자님들 모두 인생 역전의 기회 꼭 잡으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